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들린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도 헤매느라고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제가 뭘 또 잘못 만져가지고 잘못 만지느라고 제가 또 뭐 음악 들을 시간도 없고 예, 일단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 라이브는 혼자서 라이브 하는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낮 12시 반에 이제는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영상이 그 업로드 될 수 있게 이제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고. 제가 지금은 이게 그 프로그램을 만져야 되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돼가지고 예, 프로그램을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항상 2개씩 올라가잖아요, 영상이 2개씩 올라가는 거는 그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라이브를 찍고 나서 네, 라이브를 이제 하고 나서 종료하고 나면은 종료한 그 영상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날 그 순간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올라가는 게 그냥 그 끝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전문가를 좀 모셔서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나름대로 시간이 또 스케줄이 안 맞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거는 뭐 서로 간에 이게 좀 스케줄 조정상 그냥 낮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낮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아주 재밌는 거, 네. 네. 제 얼굴을 좀 보여야 되지. 제 얼굴을 또 까먹었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조그맣게 좀 얼굴 나오죠? 네, 카메라 위치가, 조금 이쪽으로 당겨야 되겠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네. 참. 네, 됐습니다. 네, 제 얼굴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 정도면 됐고. 네, 오늘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입찰표를 그대로 제가 요걸 그대로 제출할 겁니다. 11월 30일 날 입찰을 할 거고요. 네, 네, 어서 오시고요. 저는 처음에 라이브를 시작할 때 한 10명 정도 들어오면은 10명이 보시면 성공한 거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10명보다 훨씬 많게 10명에 뭐 한 5, 6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는 뭐 그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고요. 어차피 제가 그 소수 정예를 원래 그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100명 100명, 70명, 80명 이 여러 명이 있는 것보다 사실 가장 좋은 숫자에는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에 뭐 그거보다 더 가장 좋은 건 사실 한 명이 제일 좋죠. 옆에서 딱 제가 손으로 끼고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소수 정예를 좀 추구합니다. 근데 또 라이브는 뭐 소수 정예보다 많아지면 더 좋은 거긴 하지만 자, 덜 3분이기도 하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고사성어. 오늘의 고사는 이제 초부 득삼이고 여러분들 아마 요 고사성어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되는 고사성어는 아니고요. 초부 득삼. 내용은 뭐 한자는 되게 쉬워요. 처음 초자에 아니 부자에 네, 얻을 득자 석삼자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모르는 글씨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한자는. 예. 그래서 처음 초에 아닐부 얻을 득 석삼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아니다. 첫 번째는 얻지 못해도 세 번째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국에는 3, 4번을 하면 처음보다는 당연히 나아질 것이고 그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뜻이 맞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거를 얻으면 뭐 그거는 좋은 거죠. 너무 기쁜 거고 환영할 일이지만 처음에 설사 그걸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또 도전하고 세 번째 도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뭐 처음보다는 당연히 나아지겠죠. 처음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노력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카메라를 조금 밑으로 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얼굴이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한문 복사를 또 이제 뭐 저기 복사가 아니라 복습을 좀 해야죠. 네,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오늘의 입찰 예정가 전격 공개 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잘 보시면은 12억 5천만 원이라고 찍혀 있어서 이게 어떤 거라는지 뻔히 알 수 있을 거고 위에도 또 사건 번호를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그건 다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썸네일만 보더라도 이 물건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한자, 오늘의 한자는요, 초부득삼. 예, 첫 번째는 얻지 못해도 3번, 3번 도전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요거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자한테는 저는 반명히 올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그 목적한 게 있다면, 저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처음에 이제 제가 한자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각곡 유목, 요건 한자가 좀 어려워요. 예, 곡자, 고니곡자, 무리자는 뭐 좀 많이 아실 수 있어도 또 지보리 목자라든가 고니곡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한자예요. 그래서 요건 한 2급이나 3급 정도 되는 한자 같은데, 자, 고니를 새기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실패해도 지보리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정진하면 그래도 성과는 올 수 있다.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한자 명심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호유구 그림 화자. 요 그림 화자나 호랑이 호자, 무리 호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개구자. 예,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렸어. 예, 개를 그리게 된 거니까 결국 서투른 솜씨로 일을 도모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꼭 그 일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충족 요건을 갖추시고 도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지난주 목요일 날 한자 갈부름 도천수 목마를 깔 안일불 자에 마시름 자 도둑도 샘천 물수자 해갖고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목마를 갈 자 정도 요거 말고는 뭐 마시름 자 요거는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목이 말라도 도적놈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예, 그래도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불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뭘 이루는 것보다는 그냥 정진하면 원칙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그러니까 명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도라고 해서 섣부르게 요령을 부리는 것보다 정도를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 모든 걸 그 명도를 완수하고 이뤄내야 뒤탈이 없는 거고 마무리가 깨끗한 거지. 이게 조금만 좀 빗나가는 걸 하게 돼서 어긋나게 하게 되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 무사히 끝나면 괜찮은데 꼭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복습도 하고요.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입찰 예정가 전격 공개하는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죠. 의정부 6개 2018 타경의 25628.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상에 살짝 보시면은 이제 좀 낡은 연립주택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은 토지만 입찰이죠. 건물은 0평이에요. 여기 용도를 보시면 용도는 대지고요. 토지 면적이 332.1평이 나오고 건물 면적은 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정리 사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근저당 채권을 제가 매입을 한 거였죠. 그걸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물건이 입찰 기일이 잡혔어요. 2020년 11월 30일. 원래 이제 이게 6월 1일 날 제가 입찰을 그냥 보려고 했었어요. 사실 요거는 제가 그때는 최소한 한 8억 5천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월 1일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변경이 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언제 나올지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매 물건을 보실 때 경매 물건이 변경이 되는 물건을 보시면 그 변경이 되면 한 달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6개월, 1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라요. 경매계에 전화를 하더라도 우리 친절한 계장님들께서 이거는 언제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도 언제 이게 예정 물건 경매 변경된 물건이 언제 나와요? 라고 얘기할 때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는 게 좀 우리가 아쉬운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11월 30일 날 6억 9,297만 원에 이제 34%에 이게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정기상권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낙찰 받아도 일단 대출이 안 나옵니다. 법정기상권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조리 100%다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뭐 제가 여지까지 법정기사건 알려드린 대로 소송을 통해서 이 건물을 뭐 매입을 철거를 해버리거나 뭐 협의를 해서 매수하거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낙찰 받는다고 해서 이 땅을 당장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도 입찰을 쉽게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유찰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6억 9,297만 원. 자, 여기 보시면은 쭉 보시면 저기 위에 이제 근저당 2천만 원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밑으로 의정부시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가압류가 쭉 해서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그 중간에 가압류 하나는 이미 대입변제해서 가압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트라이포드 코리아가 대입변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대입변제를 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매입하기 전에 그래서 위에 가압류 하나는 사실 없는 가압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더 축소가 되겠죠. 일단 가압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청구한 금액을 100% 받을 수는 없고요. 안분해서 가압류는 근저당보다 밀리기 때문에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100%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기회 봐서 가압류하고 근저당하고 배당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MPL 채권을 매입을 하고 하려면 물론 우리는 근저당을 우선하고요. 근저당만 매입해야 되겠지만 가압류가 이렇게 선순위가 앞에 있을 때 이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간을 갖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겠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압류에서 앞에서 가압류 이제 7개에서 하나 빠지니까 6개에서 아무리 최대한 얘네가 가져가 봐야 저는 1억 5천 정도가 안 될 것이다. 대략 추정을 했기 때문에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이윤이 근저당 맨 위에 우선순위 2천만 원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토지에 대해서 세금은 안 냈기 때문에 당해세 수천만 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세금하고 아무리 빠져나가도 2억이 안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2억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트라이포드 코리아가 모두 다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이포드 코리아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 일단 8억 근저당 두 번째 근저당하고요. 그 밑에 2억 근저당하고 두 개 합한 10억 근저당 채권을 이제 매수를 한 거였죠. 이걸 매수해서 여기 계약서 나오죠. 계약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 글씨가 좀 작은데 주식회사 트라이포드 코리아 트라이포드 코리아 이게 발음하기 어렵네요 이게. 트라이포드 코리아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장내기 홍티경매 이제 양도했다는 거 계약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트라이포드 코리아 사장님하고 또 제가 서로 도장 날인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요 계약서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MPL을 매입하게 되면은 요런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계약서에 뭐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특별하게 뭐 어쨌든 둘이서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뭐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이렇게 뭐 지금 뭐 저는 이제 계약서 자체가 이게 어쨌든 스탠다드한 그 기본적인 계약서인데 뭐 저는 사실 이렇게 계약서가 복잡하진 않아요. 제가 여지까지 사용했던 계약서는 한 장짜리 아주 간단한 건데 저는 그걸로도 충분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채권을 이제 매도하시는 우리 그 회사 사장님께서 트라이포드 코리아 사장님께서 이제 계약서를 또 준비해 오셔가지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작성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은 이제 5억 1억 5천 이제 원래는 1억 5천이 아니고 2억 5천 먼저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등기가 홍티경매 아장내기로 넘어온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2억 5천 드려서 총 5억에 매수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근저당을 매입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지불하고요. 당연히 등기가 여러분들이 매입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근저당이 넘어올 때 이렇게 등기 필증처럼 이렇게 등기도 우리가 주택을 매매할 때 또는 매도하고 매수할 때 이렇게 등기 필증을 건네주거나 건네봤잖아요. 이 등기 필증 자체가 근저당을 내가 매입을 해도
똑같이 근저당에 대해서도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증이 나오는 순간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거고, 계약금은 뭐 저는 50%를 지불했는데 그게 50%가 지급할 때도 있고요. 제가 어떤 경우는 10%만 낼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한 7, 80%낼 때도 있고, 그거는 서로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뭐 계약금이라는 게 꼭 규정이 뭐 50% 내야 된다, 뭐 10%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앞으로 만약에 근저당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하고 그 매도자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금액에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그것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서 넘겨받고 뭐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하게 계약금에 대한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 매도자하고 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제가 물 한 잔을 먹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3주 전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왼쪽 사진이 이제 그 골목에서 이제 그 빌라를 찍은 사진이고요.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빌라의 전경. 딱 볼 때도 일단 낡아 보이죠? 네, 이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예, 왼쪽에 보이는 사진 조금 제가 멀리 찍은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가까이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처럼 느끼겠지만은, 딱 봐도 최소한 뭐 3, 40년? 네, 40, 한 5년 된 빌라라고 합니다. 이게 한 40년 넘은 빌라고요. 이 빌라는, 제가 이 토지에 욕심부린 거는, 이 빌라 지금 12 두 동이니까 총 24가구가 있는데, 이 24가구에 이 빌라가 욕심나는 게 아니고요. 이 빌라를 떠받치고 있는 이 땅이 제가 욕심이 난 거지, 사실 이 빌라는 철거해버려야죠. 이거는 뭐, 제가 뭐 이 빌라를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사죠. 이 빌라를 껍데기만 살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빌라를 떠받치고 있는 땅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 두 동이 쭉 이어져 있고, 이렇게 보시는 바대로, 대한민국의 한 70년대, 오토바이만 안 보이면은, 오토바이는 최신이니까, 이 오토바이 사진만 없으면, 이 사진만 딱 놓고 볼 때, 이게 흑백으로 사진이 바뀌면, 한 70년대나 80년대, 예, 그런 모습으로도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딱, 예, 이 입구, 오른쪽에 그 빌라 들어간 입구인데, 딱 보실 때 저런 손잡이가 자세히 보시나 모르겠는데, 저런 손잡이를 딱 보시면, 이게 확실히 오래된 집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70년대 배경으로 여기서 드라마를 찍어도 돼요. 예, 드라마 배경으로 뒤에 뭐 빌라 모습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빌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빌라의 옆모습을 제가 찍은 거고요. 빌라 입구는 이렇게 오른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라 일단 볼 때 낡았죠. 예, 당연히 옛날 집이죠. 45년이면은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0년 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 빌라를 짓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마 태어나신 분이라면은 계실 거고, 뭐 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토지 모양이 되게 길어요. 제가 욕심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 모양 때문이거든요. 이 토지가 길다랗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거는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좋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아파트가 이제 정사각형 아파트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야 대형 단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렇게 요런 땅이 기다랗게 직사각형이 돼야 빌라를 짓건 오피스텔을 짓건 또는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 갖고 따로따로 분할해서 팔건 직사각형 모양 토지가 좋은 거지 정사각형 모양보다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좋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위치는 뭐 제가 그전에도 알려드린 대로 경민대학교, 저 위에 보이는 게 경민대학교고요. 경민대학교 바로 건너, 그러니까 가능역에서는 조금 뭐 거리가 멀진 않는데 걸어가도 될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저기 경민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뭐 교통이라든가 노선 버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얘가 경민대학교 바로 앞에 그 건물 한 블록 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얘는 이제 한 블록 뒤니까 요 도로변에 있는 그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이 한 800에서 한 900 정도 가고요. 지금 제가 이제 경매 입찰하려고 하는 채권 매수한 이 경매 물건의 토지 가격은 한 600에서 한 550, 600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얘도 돈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 평당 갈 수 있는
그 여건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의 입찰 기일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30일이. 11월 30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40분. 의정부가 10시 40분에 시작인가? 아마 그래서 의정부로 또 다시 가서 의정부에서 이제 입찰을 할 거고요. 입찰 금액은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공개해 드린 대로 입찰 금액은 얼마나 쓸 거냐 하면요.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12억 5천만 원을 쓸 겁니다. 제가 12억 5천 쓸 거고요. 보증금이 6,930만 원이고 2018 타경에 25628. 요거는 이제 채권자가 아장내기 홍티경매니까 제가 아장내기 홍티경매로 입찰을 할 거고요. 뭐 제가 이제 대표이사하고 뭐 제가 대표이사니까 이제 제가 가서 대표이사가 직접 가게 되면은 법인 소유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하게 되면은 서류는 대표이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장은 뭐 막도장 가져가도 되고 단 필요한 서류는 발급령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야 돼요. 법인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되고요. 대리로 가면 인감도 첨부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가게 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령만 가지고 내가 본인이 가면은 신분증만 있으면 입찰하는데 문제는 없다. 네, 그거는 이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12억 5천만 원, 5천만 원 쓸 거고요. 만약에 이 물건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홍보를 할 거니까 홍티 경매보다 뭐 저는 12억 5천을 쓸 거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으시려면 12억 5천 이상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2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써야지 낙찰이 될 거니까 혹시 이 중에서 입찰할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네. 네,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세요. 이런 물건이 있고 법정유상권이고 땅이 너무 좋다. 12억 5천만 원 이상 써야지 낙찰을 받겠죠. 제가 12억 5천을 쓸 거니까 저는 뭐 아직은 뭐 나중에 가서 제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동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또 고지를 하겠고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12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실 분은 입찰할 수도 된다.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법정유상권이 모르시면은 홍티경매 재생 목록에 법정유상권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12억 5천만 원으로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하는데 만약에 낙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낙찰을 못 받으면은 제가 12억 5천을 쓸 건데 중요한 건 낙찰을 못 받는다는 거는 제가 입찰한 입찰 금액보다 더 높이 쓴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보다 높이 쓴 사람이 나오면 이 물건을 뭐 낙찰 못 받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채권을 매수했잖아요. 근저당 채권 8억, 2억, 10억짜리를 매수했기 때문에 안 되면은 배당 수익으로 뭐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보다 높이 쓴 사람이 없이 그냥 제가 홍티경매 아장내기로 낙찰을 받으면은 대금 납부 상계 처리라는 게 있어요. 상계 처리가 뭐냐면은 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찰을 했으면은 대금 납부 기간에 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상계 처리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상계 처리하면은 대금 납부는 배당 기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금 납부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대금 납부 기간에는 상계 처리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 네가 낙찰 받았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 대금 납부 기간에 그 대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배당 기일, 그러니까 대금 납부 기간 종료 후에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에 이제 그 배당 기일이 잡힐 텐데 그 배당 기일 때 이제 상계 처리서하고 같이 해서 얼마간의 차익이 남으니까 그것만 납부해라라고 해서 배당 기일 때 나머지 차익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돈을 그렇게 급하게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난 채권자고 내가 낙찰자가 됐으니까 대금 납부 기간 안에 돈을 준비 못하더라도 다음 배당 기일까지 나머지 차액 예상해서 그 정도 금액만 준비하면 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그 매입한 물건으로 입찰을 제가 이제 조만간에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제가 또 라이브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소개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채권자가 직접 낙찰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낙찰을 저희가 받으면은 홍티경매 특허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또 소송에 돌입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입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법정유상권이라는 게 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법정유상권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
전문적으로 그런 소송을 해본 분이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저보다 모르는 변호사가 많이 있을 거고요. 해본 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매는 해본 자가 정답이다. 해본 자가 전문가인 거고요. 해보지 않고 말만 떠드는 사람은 그냥 말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를 딱 들이밀 때 내용을 이해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빠삭해도 아니 막상 실전이 없기 때문에 뭐를 갖다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지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실제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겨서 낙찰을 받고 명도 진행도 하고 MPL 채권도 매수해서 계약서 2장 찍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MPL을 매수해서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낙찰을 받으면은 뭐 싸게 매입한 거니까 이익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낙찰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높이 쓴 채권자가 뭐 낙찰자가 나오니까 낙찰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뭐 채권을 싸게 샀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 배당 수익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해도 뭐 저쪽으로 해도 뭐 낙찰을 받으면 뭐 일거양득 다 좋겠지만 혹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아쉬움은 없다. 왜?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찰 예정 물건에 혹시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는 근저당, 개인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근저당이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 매수 작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입찰 들어가는 거를 권해드리죠. 예.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 제가 이 계약서를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트라이포드 코리아가 그 빌려준 그 차용증 계약서입니다. 이게 이제 근저당을 설정할 때 얼마를 빌렸고 이자 계산은 얼마 할 건지에 대한 계약서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원금이 8억짜리 근저당의 원금이 4억이에요. 4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월 2%, 1년에 24%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계약한 게 2018년 11월이잖아요. 그럼 19년, 20년, 2년 지났죠? 예. 변제 시기가 2018년 11월이고, 계약은 6월 달이구나. 네. 2018년 6월이니까, 그럼 2019년 6월, 2020년 6월에서 7, 8, 9, 10, 11이니까, 예를 들어서 2년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4억에 1년 이자가 24%니까, 4억에 4억이면 1년에 1억이에요, 1억. 그럼 이제 5억이 됐잖아요. 그 5억이 다시 2년 차가 접어들면은 이자가 6억 한 2천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거만 해도 4억짜리 채권이 거의 7억 가까이 된 거예요. 이자까지 꽝꽝 채우면은 이게 이제 제가 11월 30일 날 뭐 예를 들어 낙찰이 제가 받던 누가 제3자가 받던지 간에 대금 납부를 12월 중에 할 거고 배당기일이 1월에서 2월 잡힐 테니까 그럼 내년 2월까지 가게 되면은 요 근저당 채권은 거의 2년 8개월, 9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최소한 계산상으로 못해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최소한 3억이 붙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7억 이상 가까이가 이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얘는. 그 이상은 확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2억 근저당 채권 계약서인데 원금이 1억 200이에요. 원금 1억 200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1%, 연 12%인데 이거는 3개월까지 돈을 빌려간 2018년 12월 달 기준으로 3개월은 월 1%씩 내지만 3개월 이후 4개월부터는 마찬가지로 월 2%, 24%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24%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죠. 개인과 개인 간의 돈 거래에서 아니 은행 같은 거는 금융기관은 니네들은 국가에서 야, 이 이상 이자 받지 마. 이자 제한법을 만들었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자 제한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죠. 대부업체 같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자 제한법에 영향을 받지만 대부업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아니 내가 돈이 급해요. 그래서 내가 나 돈 100만 원 빌려줘. 근데 급하니까 내가 다음 달에 갚을 때 내가 50% 이자에서 내가 150 줄게. 아니 한 달에 50% 이자가 말이 됩니까?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둘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뭐 협박을 했어요. 이자를 50% 달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근저당에서의 계약은 그것이 뭐 2배로 약속했던 3배로 약속했던 서로 간에 합의된 약속 증서기 때문에 그거를 법원에서 배당할 때 제 판사가 뭐야 이거 너 왜 이렇게 이자 많이 받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둘이 서로 합의해서 한 계약인데 그걸 갖다가 판사가 그 계약서가 부당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말이 예를 들어서 그 이자를 깎아버린다면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근저당은 최소한 제가 봐도 보통 150에서 200%를 잡아놔요.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원금 1억이면은 근저당 설정은 1억 5천에서 2억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를 세게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그렇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통으로 이자 약속 없이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1억 빌려줄게, 1년 후에 2억 줘, 이런 식의 계약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근저당 채권이 여러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물건 선택해서 매입하면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NPL 매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계약서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를 봐서 계약서에서 원금이 얼마고 약속한 게 얼마인지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모르고 그냥 그 경매물건,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얼마구나라고 하는 걸 갖고는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계약서를 보고 내용을 봐야 이게 얼마짜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자 계산은 얼마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계약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알 수가 없겠죠. 제가 그 트라이포드 코리아 사장님 만났을 때도 8억 2억인데 얼마인지 모르죠. 원금이 얼마인지 제가 추정을 할 뿐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원금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모방 가능하고 따라할 수 있는 NPL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과 한 달 전 얘기예요. 네, 한 달 전 얘기고요. 제가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네, 제가 이 근저당 채권을 매수한 게 10월, 사장님하고 아마 9월 말에 가서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리고 편지를 보내서 사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사장님을 만나러 간 게 이제 9월 말. 그래서 이제 뭐 한 일주일 사이에 그냥 한 3번을 제가 미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약서 도장을 찍게 됐는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근저당 채권자한테 제가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편지를 보내든 뭐 찾아가시든 일단 그분들한테 내가 그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됐을 때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면 저는 90% 이상은 그분의 마음이 이미 팔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여러분들 누가 어떤 제의를 해요. 소개팅을 하더라도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냥 애프터는 뭐 의례적으로, 예를 들어 그 소개팅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너무 친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봐서 그냥 뭐 예의상 다음에 또 만날까요라고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이해관계인이 없이 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남녀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녕하고 가는 거지. 마음에도 안 드는데 굳이 예의 갖춰서 애프터 신청을 하고 다음에 또 볼까요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근저당에 대해서 매수 의향이 있을 때 그쪽에서 연락을 해온다고 하면은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얘기가 듣고 싶어서 도대체가 뭐 얼마,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과연 이거를 얼마에 살까? 얼마의 금액을 제시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왔을 땐 이미 팔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의사가 없이 연락해오는 채권자는 제 경험상 수십 차례 그렇게 뭐 편지 보낸 건 저도 수백 개죠. 저도 그 전부터 이 NPL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고 알려드리기 전, 스터디하기 전부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제가 계속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락이. 물론 이제 저는 그때는 뭐 배짱이었죠. 얼마 이하는 무조건 안 돼. 제시 딱 하고서 그분이 뭐 좀만 더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이블을 박찼죠. 그냥 어차피 뭐 당신이 싸게 팔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협의하고 뭐 얼마 뭐 이런 걸 귀찮았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딱 제시하고 계약서 보고서 또 대충 대충 안이 나오잖아요. 얼마의 금액을 딱 제시하고 이 정도 금액 이하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쪽에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 협상은 결렬이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땐 제가 배짱을 튀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배짱을 부리는 것보다 최소한의 수익을 이 정도 금액에서 나온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해서 그 절충안대로 받아들여지면 저는 이행하셔라. 예를 들어서 저처럼 너무 많은 것을 그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은 마찬가지로 계약이 협상이 안 되겠죠. 계약이 결렬되겠죠. 그러나 나도 좀 양보하고 상대방도 내가 양보한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그런 최소한 내가 양보했다는 걸 인정하고 본인도 받을 금액에서 양보한다면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명도 협상하는 것보다 MPL 협상하는 게 훨씬 쉽다. MPL 협상이 훨씬 더 수월하고요. MPL 협상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도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명도는 이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난 나가면 갈 데가 없어라고 이건 뭐 도저히 뭐 돈을 안 주면 뭐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뭐 어떻게 뭐 뒤로 물러나 양보할 게 없는 그런 점유자가 많은데 MPL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MPL은 어차피 그 사람이 뭐 집을 쫓겨날 사람도 아니고 돈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돈이 급해서 나를 대할 때 명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낙찰자야? 아이씨 돈 안 주면 안 나가. 이게 아니라 본인이 더 마음이 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금이 급하고 지금 쓸 돈이 급하면은 헐값에도 MPL 채권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헐값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협상 얘기 중요하죠. 무조건 가가지고 뭐 타세요 그런다고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사고 팔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뭐 제가 볼 땐 노하우라고 하는 게 경험이겠죠. 노하우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협상을 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은 이렇게 또 대부 유동화회사 담당자는 또 이렇게 개인들은 이렇게 회사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이제 협상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회사부터 금융기관까지 해보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이제 노하우가 경험이 쌓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매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개인 근저당이나 회사를 집중 타겟을 잡아서 그쪽을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따라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제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보여드리지 않잖아요. 옛날에 한 거 제가 리스트 다 가지고 오면은 그런데 그건 옛날이잖아요. 대부업 개정되기 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은행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월이 변했죠. 이미 대부업 개정도 됐고 개인이 금융권 MPL은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나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래서 홍티 경매 네, 실시간은요, 이제 매일 아침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낮 12시 반에 합니다. 네, 제가 이따 좀 더 공지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딱 하나 보니까 이제, 나와서 제가 답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MPL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경매 물건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 10월 6일, 7일, 8일 그때 매입한 거니까 25일, 26일, 27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불과 바로 직전에 매입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편지 보냈잖아요. 편지 보내서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만나서 협상하고 3번 만나서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얼마의 금액을 제시하고 제시받고 생각해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연락해서 만나 도장 찍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는 제가 했으니까 물론 뭐 저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두려움이나 뭐 떨리거나 뭐 긴장하는 게 별로 없었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갔죠. 뭐 아니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제가 아쉬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좀 편안한 마음 뭐 그런 마음보다는 꼭 뭔가 한번 잃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겠고 경매 입찰장에 가는 것 처음 가시는 것처럼 그때처럼 긴장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긴장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을 이뤄내시면 두 번부터 쉽다고요. 오늘 제가 그 설명드린 초보득상 처음에는 얻지 못해요. 처음부터 얻게 되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력보단 행운이죠. 행운인 거고요. 그러나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때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도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힘을 계속 축적하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협상하고 대화하고 끌어나가는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면 좋죠. 숟가락 이만하게 그냥 퍼서 한 입에 다 넣으면 배부르겠지만, 거의 뭐 그 한 입 먹는다고 불가능하고 입이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첫 술부터 그냥 적당히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떠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배가 부르겠죠. 뭐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배가 불러서 포만감을 느낄 테니까 저는 그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전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 근저당 MPL 계속 강조하는 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MPL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세금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MPL 물건은 계속 늘어나요. 제가 또 검색을 계속 해봐도 물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과거에 내가 이만큼 얻었다는 것을 짠 보여주면서 여러분 잘했죠라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지난 거니까. 지나도 한참 지난 거를 그냥 제가 자랑 삼아 한 번 떠들 수는 있어도 그 자랑한 걸 떠든 거를 계속 울고 먹으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기가 안 한 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호도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찍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한 거를 얘기해줘야지 왜 하지도 않은 걸 얘기하고 앉았어요. 왜?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거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알아서 사는 거니까 제가 꼭 뭐 그 사람을 지목해서 너 왜 그러니라고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좀 재밌죠. 저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불과 1년 전에는 이런 거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전혀 그런 얘기 없다가 뭐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뭐 유튜브를 찍다가 갑자기 뭐 경매? 저는 좀 이상하고 의아한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과거부터 경매를 많이 했던 전문가라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근데 다 떠나서 이 유튜브가 경매 유튜브잖아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알려준 유튜브라면 제가 부동산 경매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성과를 냈다고 하는 과거의 어떤 행적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 뭐 낙찰받은 사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그게 만약에 없다면 뭐 지금 나는 과거에 내가 뭐 경매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해서 나 이렇게 이뤄냈다라고 하는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설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티 경매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떤 화학백만 알려주면서 그런 건 절대 제가 지향하지도 않고요. 저는 무조건 하고 제가 했던 한 거를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경매를 알려드리는 게 최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고 제가 얘기한 걸 갖고 제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라고 할 때 하니까 되네? 한 발 한 발 제가 발자국 간 거대로 따라올 때 여러분들이 가볍게 올 수 있고 거기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제가 안내할 때 조심해야지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걸 안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선전하고서 자, 이 영상에서 내가 수익 냈어요. 자, 어때요? 라고 할 때 그래 따라해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 안 되는 거를 제가 얘기해 준다는 거는 저는 완전히 실없는 사람이고 부도수파도 안 받는 사람이죠. 나는 됐는데 너는 안 돼?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그건 잘못된 얘기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내 책 보세요. 여러분 내 영상 보세요. 나한테 강의 들으세요. 나한테 1대1 멘토 받으세요. 아닌 거죠. 왜? 당신 하라는 대로 따라했는데 나 안 되잖아. 난 당신처럼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걸 안내해줘야지.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만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거라면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지. 이만큼이 없는데 이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경매, 모방할 수 있는 경매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여러분들한테 모집을 하거나 제가 뭐 1대1 멘토, 홍티 경매 회원들을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거 무슨 얘기야? 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런 얘기를 제가 한다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는 고수할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 뭐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더라도 재밌는 영상 그런 거는 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따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만 안내해드리고 핵심 엑기스만 드려야지. 아니 뭐 재미를 추구하는 거는 뭐 제가 재미를 준다고 얼마나 재미를 드리겠습니까? 재미있는 유튜브는 저 아니라도 많이 있고요. 야 이런 경매 물건 좋다 이런 거 했다네.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 영상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지. 뭐 제가 그분들 따라가면서 그분들 하는 대로 제가 따라다니면서 모방하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경매, 모방 가능한 경매를 안내하는 게 맞다. 그 목적으로 저는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 저건 무슨 소리야? 너는 가능하지만 난 안 돼. 이런 거는 제가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안내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홍티 경매를 따라오시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추구할 거고요. 돈이 없어? 아, 1,000만 원짜리 근저당도 있으니까 1,000만 원 근저당짜리 채권 최고액 5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이전 비용 하고 해서 한 600 있으면 되니까 소액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 1억이 있어. 1억짜리 근저당도 있으니까. 채권 최고액이 얼마든지 간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근저당 매입 금액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말 1,000만 원 이하부터 뭐 1억, 2억, 3억 그 이상까지 제가 이번에 매입한 10억, 5억짜리 근저당 매수해서 5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저는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저기 고사성어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네, 저 문자 쳤구나 이거. 예, 초보득삼, 초보득삼. 예, 초보득삼은 예, 처음 초 안일 부자 얻을 득자 석삼자 해가지고 첫 번째는 얻지 못해도 세 번째는 얻을 수 있다. 작심 3일로 끝나니까 많은 거죠. 작심 3일에서 넘어가서 4일, 5일, 6일 돼서 이어나가면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해보고 에이씨 관둬.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죠. 3일을 넘어가서 4일, 5일, 6일 가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 라이브는 오늘 하고요. 오늘 하고 이제 목요일 날은 쉬고 다음 주부터 제가 편집소녀를 이제 모셔다가 편집소녀가 도와주러 오니까 편집소녀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세팅도 해주고 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이런 기기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신경을 좀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적인 내용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이제 실시간 방송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낮 시간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아침에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제가 만들 계획은 갖고 있지만 당장은 이제 그런 여건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모여서 이게 계속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아침이나 또는 저녁 때보다는 그냥 아예 낮 시간 점심 식사하시고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이런 시간 12시 반에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많은 분들이 물어봐. 영상이 왜 2개 올라가냐? 똑같은 게 2개인데 하나 복사본이고 하나 원본인데 그게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그 기계적으로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영상을 찍고 나면은 바로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상 찍은 거를 그냥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한 24시간 하루 정도 있다가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업로드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그 라이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본을 먼저 올리다 보니까 하루 지나서 이제 진짜 라이브 한 게 원본이 올라오니까 영상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깝게 또 하나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2개씩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유튜브가 좀 지저분해지고 뭐 똑같은 게 2개씩 올라오니까 보는 분들도 좀 짜증이 나고요. 아니 뭐 짜증 나는 걸 제가 또 계속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 정도 했으면은 이제 2개씩 올리는 거는 이제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끝나자마자 그 라이브가 바로 업로드 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가 좀 시간이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 그래도 오늘도 한 40분, 50분 했는데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 이제 제가 또 막 얘기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알려드리는 거 뭐 좋아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라이브도 이제 좀 괜찮은 내용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하이라이트로 편집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내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스타트 하니까 여러분들 낮 12시 반에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업로드 되니까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안녕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될까라고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우리 홍티경매 카페에 오시면은 카페에서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라고 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만난 적도 없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린 적도 없고 오로지 그분들이 유튜브만 보고 실천을 옮기셔서 그렇게 답을 얻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은 지금 뭐 진행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아직 제가 그런 그 피드백 답은 못 얻었기 때문에 답을 얻으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시도를 하는 분들이 시도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 경매 물건 검색하시면서 또 나아가실 때 그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꼭 홍티경매에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홍티경매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하시고 모방하시면은 여러분들 삶에 저를 통해서 돈 버신 분들이 많이 나와야 저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당연히 그렇게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혜택 받는 게 저란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수혜자가 가장 크게 그런 분들이 나가서 저를 얘기해 주면은 제가 덩달아 올라가고 많은 사람 찾아주니까 제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자선사업 그런 거는 뭐 말장난이니까 그런 얘기는 뭐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영향들이 계속 퍼져서 홍티경매가 더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을 만드는 유튜브를 계속 꾸려가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게 아니구나. 네, 12시 반에 이제 낮 시작할 때 다음 주 낮 화요일 날 업그레이드된 그 유튜브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 오늘 보니까 날씨도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지금 바로 옆에 창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날씨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멀리 보고 나가시고요. 예, 오늘 사자성어 꼭 유의하시고 한 번은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오늘 오늘 이렇게 라이브 마무리하고 또 오늘 하루 더 저도 시작하려고 열심히 또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만나요. 안녕. 10시가 아니라 12시 반에 만나요. 안녕.